캠핑을 가서 쓴다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다 보니까 오늘은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방용품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그리들입니다. 저희 그리들 종류는 여기 보시면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즈별로 그릴팬도 있고요. 이러한 그리들이 있죠. 그리들도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저희 거 그리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리들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가 상당히 대부분 다 이렇게 낮았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그리들 깊이가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국물 요리 같은 거 해 드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까지도 보면 깊이가 상당히 낮아서 국물 요리가 좀 어렵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깊이감도 상당히 있는 제품입니다. 깊이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국물 요리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그리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사진상에서는 이 깊이가 별로 이렇게 깊게 보이지 않게 보이는데, 다른 애들에 비하면 깊이가 상당히 좋은, 이렇게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얘네들이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골 요리 끓이기 좋은 그리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시즈닝이 필요가 없고요. 지름이 37, 총 길이가 45라는 거는 이 손잡이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길이를 말을 하는 거고요. 불소 소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거지도 편하시고 볶음 요리도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중량은 1.7kg가 나가고요. 케이스, 담을 수 있는 이 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방도 안쪽에 폼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들 자체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품을 자세하게 보고요,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카운터 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전골 그리들 37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더욱 깊어져 국물이 흐르지 않는 전골 그리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즈닝이 필요 없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한 경량 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쇠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기름칠 같은 걸 안 하셔도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덕션과 버너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가정이나 야외 사용에 적합합니다. 저는 이거 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그리들 자체가 그 구이바다의 많은 부분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이바다 판매량이 좀 줄고 대신에 그리들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우드 손잡이가 있어 열 전도를 막아주며 감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 자체는 아마도 좀 오래 쓰게 되면은 조금 타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타게 되면 좀 더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제품 보호 및 수납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덕션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물론 야외에서도 많이 쓰겠지만 가정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할로겐도 가능하고 브루스타나 그런 데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일렉트로, 그 다음에 인덕션, 전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용물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피가 있으니까요, 국물 요리에 상당히 유리한 그리들이고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이렇게 두께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깊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 자체도 상당히 두꺼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캠핑 가서도 많이 쓰겠지만 가정집에서 식구들끼리 식사하실 때, 실제로 저는 저희 식구들이랑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요 그리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손잡이가 요거 구형이거든요. 이거 전시했던 거,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 매장에 전시했던 제품이고요. 요게 지금 가방 안에서 꺼낸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코팅도 똑같은데 손잡이가 바뀌었네요. 손잡이가 요게 전시했던 제품의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조금 얇죠. 하지만 요게 지금 가방에서 새로 꺼낸 건데 손잡이가 상당히 그립감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잡았을 때 주먹으로 잡는다는 느낌이 있고요. 요거 구형은 손가락으로 잡는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요걸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더 비교가 더 잘 되겠네요. 자, 위에 게 구형이고요. 아래 게 신형입니다. 요 아랫부분이 한 7mm 정도였는데 지금 요게 요 아랫부분이 15mm, 한 1.5cm, 한 2배 정도
이 나무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나무 손잡이 이 부분이 오래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브루스타 같은 데 쓰게 되면 불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손잡이는 결국엔 나중에 타게 되겠지만 탄 그 느낌 자체도 상당히 레트로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쁘게 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래 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가정집에서 쓰는 프라이팬을 생각하더라도 그 프라이팬 손잡이 보면 프라이팬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이 손잡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오래 쓰게 되면 이 나무 손잡이가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손상이 가는 이 나무 손잡이가 이렇게 두껍다면 아무래도 손상이 가더라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항상 전시해 놓은 것만 보게 되니까 전시해 놓은 것 여기서 바뀌어봤자 뭐 얼마나 바뀌었겠냐 싶었는데 이게 막상 꺼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이즈의 차이가 생기게 됐네요.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고 한 50% 이상 이렇게 손잡이가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팅의 변화는 없습니다. 무게의 변화도 없고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훨씬 더 그립감이 좋아졌다는 거. 그립감이 좋아지고 이 손잡이 부분은 결국에는 손상이 되겠지만 손상된 상태라도 이 두꺼운 손잡이는 오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시했던 이 손잡이는 얇아서 손잡이 손상이 빨리 올 거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저희는 또 신형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신형으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이렇게 불소 수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소 수지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설거지를 해야지 오래 쓴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해 드시고 하셨을 때 그 염분에 의해서 이 코팅은 수명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염분을 빠르게 설거지를 해주시면 이 그리들은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해 드시고 나서 얘네들을 저녁에 늦게까지 해 드시고 그냥 놔뒀다가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 안에 있던 그 염분들이 이 코팅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뭘 해놓고 나서 얘네들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했을 때 그 염분이 이 코팅의 수명을 확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뭐 먹자마자 뭐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역할 자체가 우리 모두 앉아서 같이 어떤 걸 해 드실 때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바로바로 설거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염분이 그리들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 핸들이 얇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얇은 애들 잡다가 우리 조금 고급차 가면 이 핸들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면 그런 그립감 자체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도 안전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들인 것 같습니다. 바닥면에는 어떤 우리 그런 브루스타 같은 데다 올렸을 때도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타 같은 데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는 구형이나 신형이나 똑같습니다. 구형이랑 신형이랑 바뀐 건 이 손잡이 말고는 손잡이만 두꺼운 손잡이로 들어갔다는 거. 아랫부분이 조금 나무가 많죠. 구형은 위아래가 똑같이 분포가 됐다면 신형은 아랫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걸로 신형 구형을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 신형으로만 보내드릴 거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완판됐던 제품이고요. 올해 이름을 약간 바꿔서 가격이 오히려 저렴하게 작년에 38,000원에 판매를 하던 제품인데 올해는 이름만 바꿔서 32,000원에 제품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남자분들은 한 번씩 다 써봤을 그 제품입니다. 반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 반합이랑은 약간 틀리게 사각 반합입니다. 요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족 단위로 다니시는 오토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하지 않고요. 혼자 다니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고 한번 패킹을 한번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번줄 같은 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뜨겁지 않게 이렇게 가죽으로 된 실제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겁지 않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뚜껑 겸 반찬 그릇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리스 304로 되어 있어서 아주 위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면 하나 정도밖에 끓일 수 없으니까 혼자 쓰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버너 스탠드 이런 데다가 놓고 라면 같은 거 끓이시거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거 구우실 때도 괜찮으시고요. 캠프원 많이 쓰니까 캠프원 같은데, 자, 이렇게 혼자 쓰시는 분들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38,000원인데 올해 다시 나오면서 가격을 한 6,000원 정도 인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반찬 그릇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자, 뚜껑이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이 안 열리게끔, 물론 이제 파우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거 실물을 한번 열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사이즈가 21에 16입니다. 16에 21.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높이는 4.5cm 정도 되고요.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이제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씨가 오히려 여기서는 이렇게 놓으면 보이긴 하네요. 제가 이렇게 놓으면 가로 19, 세로 16, 높이가 4.6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파우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우치는 이런 식으로 벌려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파우치 잠깐 보고 넘어가면, 파우치를 조이실 때는 이렇게 그냥 조이면 되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양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이게끔 스토퍼가 있어서 이렇게 조여서 안 벌어지게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파우치는 거의 꽉 맞게 들어가는 파우치로, 이렇게 메쉬 파우치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인용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1인용으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반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동안 없었어요. 한동안 없어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없다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들어온 이후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게 최근에 또 찾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군번줄 아까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뚜껑이 열리지 않게끔 손잡이로 여기 이렇게 채워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꾹 누르면 채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들고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들고 먹어도 되고요. 이 손잡이는 참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반찬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도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혼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호펠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얘가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스테인리스 304 재질인데, 처음에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처음 쓰시기 전에는 얘네들은 이제 뜨거운 물에 식초를 타고 퐁퐁 섞어서 한번 설거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쪽은 그렇게 스테인리스 재질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렇게 설거지를 하시고 쓰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간단해서요. 제가 이렇게 딱히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은 요거 진짜 소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게 되면 이게 에이징 효과로 조금 더 빈티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는 물론 이제 빼셔야겠죠. 여기 똑딱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풀러놓고 설거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땐 이런 식으로 그냥 감싸서, 똑딱이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딱이를 채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감성 캠핑 용품이죠. 여기서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또 스프 같은 거 끓여 먹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군번줄 같은 거 있는 거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매달아서 어딘가 보관하실 때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아서 보관할 때,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았을 때도 자, 요렇게 매달아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군번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 이거 보시면 꽤 욕심이 나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소품 중에서 주전자가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았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큰 것도 있긴 했는데 큰 거는 알루미늄이어서 소비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선택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큰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주전자가 2025년도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이 5월 26일이고 오늘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아직까지 매장에 전시를 안 했습니다. 잠깐 이동을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주전자 종류가 작은 게 있고요. 요거 이제 0.8짜리 스테인리스 소재인데 조금 작았었어요. 근데 조금 큰 게 있었습니다. 0.7짜리 근데 소재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1.4짜리 알루미늄 소재가 있었는데 요번에 1.2짜리 스테인리스 소재의 주전자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전자를 한번 자세하게 볼 겁니다. 주전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딱히 또 코펠의 효용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상당히 오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소품이니까 오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뭐 물론 이런 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주전자는 뚜껑이, 모든 주전자가 뚜껑이 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망이 없으면 뚜껑이 항상 없어집니다. 주전자 뚜껑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이 망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재는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스테인리스가 부식이 잘 안 될 뿐이지 오랫동안 건조를 확실하게 안 해주시면 어떠한 스테인리스도 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조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바닥 사이즈, 이 바닥 사이즈는 16파이가 나옵니다. 16cm가 나옵니다. 16cm.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어와서 오늘 처음 개봉하는 거라서 저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스테인리스 식기 세척 방법이 나와 있는데 모든 스테인리스는요, 일단 새 제품을 사게 되면 그 따뜻한 물에 식초물과 퐁퐁물을 섞어가지고 설거지를 한번 해서 건조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인리스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여기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주전자가 사이즈가 꽤 큽니다.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오,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접히게끔 되어 있고, 이 바닥 면적은 16cm입니다. 16cm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지 않은 사이즈고요. 컵라면물 한 2개 정도는 끓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 생각됩니다. 뚜껑 부분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뚜껑을 지금 제가 딱 열었는데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서 뒤집더라도 뚜껑이 잘 안 떨어지게끔, 이런 게 없으면 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쉬 헐거워지지 않게끔 이렇게 뒤집어도 딱 도망가지 않게끔, 결국에 언젠가는 잊어버리거든요, 이 뚜껑은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홈은 한 부분에만 있으니까 뭐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홈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체결되는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그냥 빼면 빠지고 이렇게 체결되는 느낌이 나고, 손잡이 부분도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뭐 이거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나왔네요. 이번에 주전자가 이렇게 따라서 붙더라도 뚜껑이 달그락하면서 빠져가지고 확 엎어지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전에 주전자 쓸 때 이렇게 해서 물 따를 때 항상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뚜껑이 쉬 빠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위험에서, 뜨거운 물 같은 경우 따를 때 얘네들이 뚜껑이 확 열리면서 이렇게 쏟아지면
솔직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든 것 같고요. 한쪽에는 코베야 글씨가 있고 반대편에는 스테인리스 케틀 뭐 1.2L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는요, 전에 저희가 스테인리스 주전자가 있었는데 그 스테인리스 주전자가 많이 나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즈가 0.7이면 너무 작습니다. 그냥 혼자 컵라면 물 넣기에도 0.7이면 좀 작습니다. 결국 뭐 차나 끓여 먹고 커피 물이나 끓이는 정도지, 그 정도는 컵라면 하나도 조금 벅찼는데 얘네들은 컵라면 2개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1.2L면 컵라면 물 2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스테인리스 304 재질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자체는 약간 무광 재질입니다.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광을 한 번 더 죽인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전자가 상당히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주전자는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렸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뒤집더라도 뚜껑이 안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아, 요건 기본이었는데 전에 제가 요거를 써봤거든요. 요거 쓸 때는 항상 물을 따를 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불안정하죠. 그렇게 따라서 쓰기에는. 요번에 손잡이도 이렇게 2개로 나왔고, 전에 이거 손잡이 하나였어요. 하나니까 조금 불안하죠. 이렇게 옆으로 끼우뚱할까봐 불안했었는데 요번에는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수평도 잘 맞게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나왔고, 가격은 29,000원에 나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관련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자체는 내열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거나 할 때 얘네들이 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방도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가방이 좀 사이즈가 크게 나왔네요. 그리고 줄 조임새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사이즈가 여유가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주전자로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 경질 주전자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질에 열을 가했을 때 환경 호르몬 물질이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사용하시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스테인리스 주전자 손잡이도 약간 그렇군요. 손잡이도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걸리게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걸리게끔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올릴 때 딱 걸리면 얘네들이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 내려오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딱 걸리면 다시 안 내려가게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딱 걸리면 얘네가 내가 눌러서 내리지 않는 이상은 지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서 있으면 나중에 물을 끓이거나 할 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끓이게 되면 또 이거 뜨겁거든요. 엄청 뜨거우니까 이렇게 세워 있는 상태에서 끓이게 되면 내가 이걸 잡을 때 조금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도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다는 건 어디다가 걸어서 쓸 때도, 이렇게 걸어서 쓸 때도 얘네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홈까지도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걸어서 쓰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화로 같은 거 쓰실 때, 화로 스탠드를 쓰시는 분들이 위에서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띄워놓은 상태에서 장작에다가 어떤 장작불로 물을 끓일 때 이 홈이 없으면 얘네들이 막 이런 식으로 걸려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고 내용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홈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참 잘 해놨네요. 이렇게 딱 걸리면 얘네들이 뜨겁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뭐 요런 것까지 아주 신경을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토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 나오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토출구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다라는 거, 세심하게 잘 만든 그런 주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